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인데 글쎄요, 내용과는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먼저 성격, 요사이 인간 성격 검사 MBTI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주 옛날에 두어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름대로 나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흥미롭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이 MBTI가 없었고 인간의 성격 기질을 할 때는 네 가지, 히포크라테스의 인간 네 가지 기질 들어보셨습니까?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던 그 기질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도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인간의 성격이 변할까?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인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또 쇼펜하우어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행복, 불행은 그 변하지 않는 성격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결정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것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할머니가 우울증이었대요. 또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자살로,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우울한 사람, 염세주의자가 된다는 관점이죠. 그리고 이런 태어난 기질, 성격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이미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불평불만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격이란 것이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 고통의 외부적인 조건이 없어지거나 제거가 된다면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만족스러워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의하자면 이미 성격에 의해서 고통에 대한,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 이 고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외적 조건이 제거된다고 해서 더 만족하게 되느냐, 더 만족해진다는 그건 없다는 거죠. 항상 그 고통이 그 자기의 크기만큼 계속 그 고통을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내면적 그릇의 성격의 기질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통이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삶의 행복이 아닌 불행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 그런 부분도 잠시 있지만 이거 없으면 고통이 사라지면 나 행복해질 텐데, 물론 잠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과 기질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 조건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자기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 고통에 대한 것은 계속 가지고 있대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기질과 성격에 지배를 받는 것이지 외부적인 어떤 조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잘, 이런 외적 조건에 왜 지금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 왜 자꾸 헬조선이라고 말을 할까? 이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외적 조건에 자기의 삶의 불행과 행복감, 고통에 대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질, 민족적 기질일까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내면적인 행복감의 크기, 불행감의 크기, 불행감의 어떤 양,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재미난 그림 하나가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기질이겠죠,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참 사람마다
그 성격과 기질에서 어떤 사람은 야,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와, 기회가 왔구나.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보았는데 야, 이거 나중에 망하면 안 되지? 어떡하지? 고난을 보고 이게 뭐죠? 이미 자기의 성격 기질, 그것의 행복감, 이게 결정돼 있다. 이 좋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외적인 어떤 조건을 바꾸려는 것에 자기의 인생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이게 있다고 해서, 이게 없다고 해서 내가 행복감, 불행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이것도 글에는 없지만 제가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외적 조건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우울하다, 힘들다.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성격상 그렇구나. 만약에 우울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실제로는 우울한 환경이 하나도 아닌데 내가 그냥 우울하게 느끼는구나. 우울의 느낌이 좀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도 바뀌지 않게 된다. 우리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힘으로 세상을 다르고 풍부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격을 바꾸지 않는데 그걸 바꿈으로써, 그래서 이 책 제목은, 내용은 딴판이에요.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 안 바뀝니다. 바뀔까요? 어쩌면 이 관점 자체도 자기의 성격과 기질인데요. 제목이 좀 이상해. 내용도 좀 이상해요.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개선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자는 쇼펜하우어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뭐 다른 생각하는 거야 자유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 책의 내용의 제 7장을 보면서 외적 조건으로 행복과 불행을 개선시킬 수는 있을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그건 아니다. 또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상황이 우울하고 불행한 것보다는 내가 그런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우울하게 보는구나, 나는 행복하게 보는구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환경적인 외부적인 어떤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책 내용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외부적인 것이 행복과 불행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는 내 성격, 내 기질이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마음에 위안도 되고 재미도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시오.